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뭐 부모와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또 파트너와의 관계, 또 여러 다른 하신 분들과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 저는 이 네. 표현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싱글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싱글과 친화적인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싱글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게 그리고 맞다고 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싱글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 모든 거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결혼 안 하니? 언제 할 거니?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싱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 그 똑같은 주제가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친화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좀 싱글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한 친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싱글들을 대할 때도 예의가 필요한데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자기가 좀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 누군가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결혼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면 싱글의 사생활에 대해서 묻지 말 것.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안 묻는 게 좋은 거죠. 예, 둘째, 결혼 상대자로 아무나 엮어주려 하지 말 것. 셋째, 교회에서만이라도 아니면 그리고 다른 어떤 공동체만이서라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 것. 네 번째, 불쌍한 시선으로 싱글을 바라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 훈수를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궁금하네. 왜 이렇게 훈수를 두고 싶지? 너무 불쌍한가요? 내가 해봤으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봐라.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저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싱글들을 불쌍하게 보나 보지? 저는 그렇게 나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싱글들을 볼 때 불쌍한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 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너무 감이 없어서 신경을 안 써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쌍해 하나요? 뭐 약간 뭐 치근하다, 뭐 불쌍하다, 뭐 이런 시각으로 본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잘 몰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저도 불쌍한 시선은 저도 못 느낀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사람은 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나? 아무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본 척도 안 해.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불쌍하게 보는 시선은 걷어주세요. 예. 네.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싱글을 대할 때 어떤 에티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 막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만약에 싱글이라면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말씀드린 그런 그 네 가지 에티켓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싱글을 대하는 데 좀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싱글들은 보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싱글들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싱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이걸 굳이 얘기를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씩 이렇게 좀 던져보는 거죠. 슬쩍 한 번씩 얘기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는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오버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이제 지나가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버하시는 분은 약간 정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싫지 않고 그거는 무례하다라는 거를 알려줘야 되지.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조금 불편해서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한 번씩 정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정색이라는 표현이 이제 되게 세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신 감정 싫지 않고. 근데 그러면 아시긴 아세요. 상대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걸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면 몰라.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내가 너한테 되게 관심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었대요. 그래서 2자녀 있는 가정, 4자녀 있는 가정이 이제 그 건물에 입주를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 싱글 친구한테 너도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지. 아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녀들 있는 집에 가서 무조건 너도 거기 들어가서 살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면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난 싫다.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나도 일 끝나면 좀 편히 쉬고 싶고 내가 챙겨야 될 싱글 친구들도 많은데 내가 왜 하필이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그 자녀가 있는 가정과 한 집에서 살라고요? 한 집은 아니지만 옆에 뭐 옆집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건물 자체 내에 이제 여러 가구가 사는데 너도 거기 가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니까 너도 같이 거기서 이제 껴서 살면 가족적인 분위기도 느끼고 그러니까 좋지 않냐. 싱글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 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왜 거기 들어가서 안 살려고 그래?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일 끝나면 쉬고 싶고 좀 편히 내 친구들도 좀 챙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들 생각은 아마 너는 싱글이니까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살면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좀 돌보고 훨씬 가족적인 분위기를 네. 좀 이렇게 좀 맛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싱글 입장에서는 내가 왜 거기 들어가? 자기 자녀도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무리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나한테 좀 물어보고 그럼요. 들어가서 살고 싶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그랬을 때 왜 싫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들의 입장에서 그걸 정말 좋아할 것인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아닌 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예의가 뭐 싱글이든 아니든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